자, 5-3페이지 노마자 8번자에 보니까 협회가 있네요. 협회. 이 협회에서 이제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제일 처음에 협회가 이제 설립되는 절차를 좀 한번 살펴보면, 협회는 발기인 몇 명이 모여서요. 300명이 모여서 원시정관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열죠. 창립총회에서는 몇 명이 모이냐면 600명이 모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600명. 이때 600명이 모이는 그 방법이 서울에서 몇 명, 100명, 근데 나머지 시도에서 각 20인 이상의 개공이 참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인가는 누구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하죠? 국장한테, 이제 국장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국장이 이제 뭘 해주면요, 인가를 해주면 뭐 되는 거죠? 설립이 되는 거죠. 국장이 뭘 해주면, 인가를 해주면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된사무소 관할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를 하면 성립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뭐 되고 설립되고, 등기해야 성립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인가 받아서 성립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자, 밑에 박스는 협회 성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협회가 영리를 이렇게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리, 비영리 나눌 때 비영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 중심의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법상 회사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협회는 중개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업은 누가 하는 거죠? 회사가 하는 건데, 협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 옆에 설립은 임의 설립. 그러니까 임의 설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협회 설립은 알아서 결정하는 거다 이제. 누가 알아서? 협회가 알아서 뭐 할 거지 말 거냐 뭐 이런 거. 개공들이 알아서. 그다음에 가입도 뭐요? 임의 가입주의. 그래서 가입 여부도 임의롭고, 그리고 복수 설립주의는 협회가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고 2개, 3개 뭐 가능하고, 조직은 협회 조직이 이제 주사무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 주사무소 조직에 지역 제한 없다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채색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출제가 굉장히 잘 됐던 건데,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냐면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이유가 국토부가 어디로 내려가서 그래요. 세종시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협회가 어디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서울특별시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국토부가 협회의 지도감독관청인데 그 지도감독관청이 서울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서울에 협회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부랑 지회가 있는데 그 지부 지회 연결 한번 해가지고요. 임의라고 좀 써볼게요. 지부랑 지회는 임의적 조직입니다. 임의적 조직. 그러면 지부 지회는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지부랑 지회는 임의적 조직이에요. 지부 지회 중에서 어떤 조직이 큰 조직인가요? 지부가, 작은 건 지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감독기구인데 협회 내부에 꼭 둬야 돼? 아니면 둘 수 있는 거예요? 꼭 둬야 돼요. 감독기구니까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기구고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꼭 둬야 되는 조직은 2개가 있는 거예요. 뭐하고? 주사무소하고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고, 임의적 조직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부랑 지회가 임의적 조직에 들어가는 거죠. 3번 인가가 있는데, 인가는 무슨 인가? 설립인가. 설립인가를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승인은 공제사업 운영 규정을 만들었을 때 승인받는 뭐 이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하나 승인받아야 될 게 있냐면 책임준비금 전용. 책임준비금 전용할 때도 승인을 얻는데, 그 승인은 둘 다 누구에게서 받는 거예요? 국장한테. 공제사업 운영 규정 승인과 책임준비금 전용 승인 보고, 협회가 이제 보고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총회 의결사항이 발생이 되면, 여기서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회원들이 모이는 회, 그걸 총회라고 하잖아요. 그 총회 의결사항이 발생이 되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그래서 국장한테 어떻게 보고하래?
지체 없이. 이 총회라는 게 수만 명의 계공이 모이는 거니까 이제 장관한테 니네 모여서 뭐 했어? 이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고해라 이런 거고. 신고는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누구한테 신고? 시도지사. 왜냐면 시도 단위로 지부를 둘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군구 해도 좋고 등록관청 해도 좋고 뭐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신고할 거고. 공시, 협회가 공제사업이라는 걸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협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할 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월 안에 그 운영 실적을 공시해 줘야 돼요. 3월 안에. 그 7번은 맨 옆으로 화살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거 공시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예, 어떤 제재? 예, 500만 원 과태료. 그걸 좀 적어볼게요. 협회가 미공시하게 되면 500과태료 받게 된다. 자, 밑에 문제.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설립할 수 있다. OX. X. 왜 X? 예, 이거는 계공들이 설립하는 거죠. 근데 계공 중에서도 어떤 계공? 개인인 계공. 법인 계공 빼고 개인인 계공들이 모여서 협회를 설립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하게 되면 지부랑 지회를 설치하게 됐대. 그럼 지부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 뭐 혹은 시군구에 신고할 겁니다. 그 두 번째 OX 문제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오고. 세 번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아니고요. 3월 안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운영실적을 공시해야 됩니다. 자, 밑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이 된다라고 했는데 1차관이 당연직 위원장 맞나요? 그럼요.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 어떻게?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중에서 호선. 근데 왠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왠지 왜 그럴 것 같은 느낌 들죠?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국토부 1차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밑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한 명을 둘 거고, 뭐 각 한 명 둘 거 말지요. 19명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X. 자, 뭐가 틀렸죠? 19명의 임원으로 구성한다면 정말 맞추기가 쉽지 않죠. 왜 맞추기가 쉽지 않아? 항상 19명을 무슨 재주로 맞출 거야. 그죠? 한 명 뭐 할 수도 있고, 뭐 빠질 수도 있고, 한 명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플 수도 있고 뭐 있는데 그걸 19명으로 무슨 재주로 맞출 거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 19명 이내로 구성하는 거죠. 19명으로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70페이지 가시고 370 1번 모든 계공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X. 자, 왜 X? 이미 가입주의니까 가입할 수 있는 거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번 소공도 협회에 가입할 수 있대요. X. 소공은 협회 가입 못합니다. 소공이 협회 가입 너무나 하고 싶어. 평생 소원이 협회 가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공이 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소공협회를 만들어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장관한테 인가받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소공이 협회에 가입 못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계공만 가입하는 거예요. 3. 협회가 감독상 명령 등의 대상이 되며 뭐 그렇죠. 이를 위반한 경우 국장은 행정 질서벌을 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행정 질서벌 밑줄 하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협회가 받는 제재는 500과태료밖에 없어요. 협회가 받는 유일한 제재는 500과태료고 그것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국장한테. 다른 관청에 받는 게 아니고 국장한테만 받는다.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4번 협회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되고 인가를 받아서 설립됩니까? 예.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전개되는 게 맞죠. 5번 법상 협회에 대한 제재는 행정 질서벌 뿐이다. 그렇다 그랬죠. 누구로부터 받는?
국장으로부터 받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없어요. 6번 협회는 사법인이고 협회가 사법인이에요? 공법인이에요? 사법인이죠. 공법인은 어떤 게 공법인인가요? 공사 같은 거, 국가, 지자체 뭐 이런 게 이제 공법인이고요. 협회는 사법인에 들어갑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인가요? 그럼요. 임의 설립, 복수 설립주의를 취하고 있고 가입 탈퇴가 임의로운가요? 예,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협회 설립을 할 때 50만 원의 가입비를 받거든요. 예, 근데 그게 평생 가입비라고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가입을 안 해요. 얼마 때문에? 50만 원 때문에.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협회가 50만 원을 내고 협회가 해주는 게 많으면 50만 원 아니라 500만 원도 내지. 근데 해주는 게 없는 거야. 그 해주는 거는 꼴랑 뭐밖에 없냐면 오늘 지도 감독 뜬대. 이것만 알려줘. 근데 그게 큰가요? 그걸 크게 생각하면 가입하는 게 맞고, 야, 그게 뭐 중요해? 예, 이러면 안 가입해도 상관은 없고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실문 나가서 그 협회 가입과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은 그거 연락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가입하고 연락 같이 받아, 그러면. 예, 그런 좋은 방법이 있네. 자, 7번. 지회는 시도지사, 지부는 등록관청에 각각 신고하고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7번 틀렸거든요. 자, 어디가 틀렸나요? 위치 바뀌었죠? 예, 지회가 등록관청이고 지부가 시도지사예요. 그리고 또 뭐도 틀렸냐면 신고하고 설치하는 사전 신고가 아니고 사후 신고야. 그러니까 뭘 하고? 예, 설치하고 신고하는 거지 신고하고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8번이요.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단락 끊고요. 여기까지가 과거에 시험에 되게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협회가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꼭 뒀었어야 돼요. 서울에. 근데 지금은 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서울에 안 둬도 상관은 없어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광도의 지부, 시군구의 지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8번은 전체 X고 두 가지가 틀린 거예요. 첫째 서울특별시라는 말 넣으면 안 돼. 그냥 주된 사무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지역 제한은 일단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지부지회는 임의적 조직이라고 그랬으니까 두어야 한다 아니고 둘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8번 문제 별표 하나만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잘 걸리는 함정이고요. 9. 협회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래정보사업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협회의 고유 업무 안에 보면 공제사업이랑 거래정보사업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조심하실 거는 협회가 무슨 업무 못해? 중개 업무는 못해. 근데 중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은 중개 업무에 도움을 주는 업무인가? 그럼요. 그게 있어야죠. 하죠.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한방이라고 그래. 한방. 예. 요즘에 한방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예.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뭐나 무슨 방이나 무슨 방으로 막 바뀌어버리는 거야. 직방이나 다방 이렇게 다 뺏겨버리니까 협회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진작에 했었어야지. 진작에 하면 그런 게 생겨나지도 않을 건데. 예. 자, 10번. 협회는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와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 모두를 위탁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협회가 시험 업무 위탁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무 교육 업무 이런 교육 업무도 역시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수탁 업무라고 그래요. 그 문제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놔 볼게요. 협회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넓게 보면 고유 업무랑 수탁 업무가 있어요. 이거를 가끔 구분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고유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제사업 같은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 뭐 이런 것들이 고유 업무에 들어가요. 수탁 업무는 어떤 게 수탁 업무예요? 뭐 교육. 교육 업무. 네.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업무. 시험 시행 업무. 뭐 이런 것들이
수탁 업무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업무를 이렇게 준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실무 교육 뭐 이런 것들은 다 수탁 업무잖아요. 자, 오른쪽에 371페이지 오시면 문제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OX, X. 2. 협회는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이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뭐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 업무가 뭐냐고. 이게 이제 거래정보 사업이죠. 이게 거래정보 사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게 거래정보 사업이니까. 할 수 있나요? 네. 3.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네. 4.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되느냐?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냐면 공제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잖아요. 그걸 다른 쪽으로 쓰지 말으래. 그럼 뭐해로만 해? 그 회계로만 쓰라 이거야. 공제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공제사업 분야에서만 쓰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돈 빼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죠. 협회장들이. 그래서 3명 연속이나 구속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돈을 어디서 뺏겼냐면 다 여기서 뺀 거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위험한 상황이 돼? 줄 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고가 나도.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되니까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는 건 그런 얘기고.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몇 월 안에 3월 안에 공시도 하고 게시도 하고 뭐 해야 되겠죠. 2번 틀린 건 1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요. 질문 회원 300인이라고 했잖아요. 회원의 직업 어떤 계공? 개인인 계공. 법인은 안 돼요. 개인인 계공 300명이 모여서 정관 작성해. 원시 정관.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 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성립되죠. 1번은 정확히 맞았죠. 2.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100명, 나머지 시도에서는 각각 20명. 맞아요? 예. 3.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X. 지부는 임의적이죠. 임의적. 지부, 지회 다 임의적. 4.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게 뭐라 그랬지? 거래정보사업. 그 4번 문항은 아까 우리 1번에서도 나왔던 거네. 똑같이 나오네. 계속 순환 반복 출제됩니다. 순환 반복 출제. 5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것도 계속 나오는 질문들이고. 3번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물었는데 협회는 재무 건전성이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채색 하나만 할게요.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100.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100.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줄 돈만큼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100분의 100 유지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 돈을 차입금 땡겨다가 주고 그러면 안 돼. 협회가 회사가 아니니까. 협회에다가 누가 대출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여력 비율을 다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요거하고 좀 다른 게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책임준비금은 우리 수입액의 10%를 갖고 있는 게 책임준비금이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급 여력 비율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준비금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집에 현금이 좀 있나요? 현금 없으면 안 돼. 아니 현금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런 거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이면 그 중에 얼마는 현금을 집에다 갖고 있으라는 거야. 50만 원 정도, 10%는 갖고 있으라는 거지, 현금을. 왜? 왜? 현금 쓸 일이 있으니까. 그냥 카드로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쓸 일이 있으니까 협회도 뭐를 갖고 있으라는 거야. 10%만큼은 갖고 있으라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시고 모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30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를 요한대. 100명. 3.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이 질문 틀렸죠? 군구에 여기서 군구에서 시자가 빠진 겁니다.
지회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는 맞았네요. 뒤에는 맞았는데 앞에가 뭐 한 거예요? 앞에가 틀린 거지, 그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안에 장관에게 보고 15일 안에 보고하면 너무 늦지요? 지체 없이. 5. 협회 설립은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 5번 문항을 잘 보면 협회가 설립될 때 무슨 법 먼저 적용? 공인중개사법 먼저 적용. 무슨 법 나중에 적용. 민법을 나중에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협회에 대해서만큼은 무슨 법이 특별법, 무슨 법은 일반법.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 먼저 적용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일반법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이거 틀렸네. 설립 인가주의를 취하죠. 허가주의 아니고 인가주의가 맞습니다. 4번까지 볼게요. 옳은 것,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억, 협회 공제사업을 재정 변경하고자 규정을 재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둘 다 사전에 승인을 다 얻어야 돼. 공제사업 운영 규정을 만들 때와 바꿀 때 다 승인 얻는 게 맞고. 니은,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임기는 그 보궐위원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보궐위원이 뭐죠? 이제 간에 임기 중에 관둔 사람이 있어. 그럼 왜 우리 요번에도 왜 그 김경수 의원직 사퇴했잖아요. 왜 사퇴한 거야?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뭐 지방선거 나가려고 사퇴한 거잖아.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를 남긴 상태에서 사퇴가 되니까 뭘 해야 돼? 보궐선거를 다시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궐이라는 게 그런 거지. 임기 채우지 않았을 때. 그러면 새로 들어간 애는 자기 임기 2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임자가 남은 거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야? 전임자의 남은 거.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받은 거지 자기가 새롭게 2년 이렇게 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니은번 맞아요? 예, 니은번 맞고.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운영위원회 회의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사례를 좀 하나만 붙여볼게요. 자, 사례. 총원이 몇 명이라고 칠게요. 일단 자 19명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총원이 19명이면 개의가 되려면 몇 명이 필요할 거냐? 10명. 왜? 이거의 과반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개의가 10명이 돼서 개의가 됐어요. 개의한다는 게 뭐야? 회의를 열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의결을 하려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려면 총원의 과반수가 아니고 모인 인원의 과반수. 그럼 모인 인원의 과반수면 6명만 뭐 하면 되는 거죠? 찬성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2번의 과반수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디귿번인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 제적위원이 얘잖아. 그러면 제적위원 과반수의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10명 다 찬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면 안 되고 2번의 과반수에서 개의와 의결. 그러니까 이걸 개의 정족수라고 하고 이걸 의결 정족수라고 그래요. 좀 다른 얘기죠. 조금 어렵게 나왔던 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제적위원 과반수로는 뭘 하는 거야? 개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모이는 거, 회의를 여는 거가 되는 거고. 디귿번 틀렸고, 니을. 협회와 개공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자, 공제계약은 누구랑 누가 체결하는 게 공제계약이래? 앞에 있어는 앞에. 협회와 개공 간에 체결하는 게 공제계약이고 공제계약의 당사자는 협회와 개공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 거기다 우리 밑줄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판례 지문인데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자, 암보험을 하나를 들었다 이거죠. 암보험.
유효합니까? 예, 유효하지. 예, 그런데 이 암보험들은 목적이 암에 걸릴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암에 걸릴 목적이야. 걸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해야지? 암에 걸려야지 하고 암보험에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 암에 발병이 된 거죠. 예, 어떻게? 아니, 생각만 해서 걸린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했겠지. 그래서 3년 동안 매일같이 삼겹살 태워서 먹었어요. 삼겹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삼겹살 계속 태워 먹은 거야. 그것도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 병에 걸렸어? 폐암에 걸렸어, 폐암에. 왜? 퇴원이라고. 퇴원이라고 이제 폐암에 걸린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암보험 유효하게 성립했나요? 네. 자, 암에 걸렸죠? 어떻게 됐든 간에 보험금 지급하나? 예, 지급합니다. 왜? 걸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릴 목적으로, 의도를 갖고 암보험에 가입할 때 확정이 된 건가요? 왜 확정이 안 됐지? 이때는 암에 안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걸 사례를 바꿔볼게요. 암에 발병된 사람이, 그죠? 암보험에 들은 거야. 고지하고 고지하지 않고 내가 암에 걸렸는데 모르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고지를 안 하고 암보험에 가입을 한 거야. 보험금 줘, 안 줘? 왜 안 줘? 이 계약이 무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보험은 마찬가지야. 꼭 이 공제나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보험이나 모든 공제는 불의의 사고,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대비니까 뭐 돼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 확정돼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유효 요건으로 하는 거야. 확정돼 있지 않을 거. 그러니까 뭐 암보험에 그 가입을 걸린 사람이 해봐야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정되지 않을 것은 그 얘기고요. 판례 지문이니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5-4페이지 가시면 노반짝 9번의 업무위탁. 업무위탁은 관청에서 하는 일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거를 말하는데 두 가지 업무가 있죠. 무슨 업무랑 무슨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교육 업무하고 시험에 관한 업무. 교육 업무는 네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뭔 교육이 있어? 실무, 직무, 연수, 사고 예방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 관한 업무. 시험은 무슨 시험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탁기관으로는 가로에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하나 빠진 게 뭐가 빠진 거예요? 학교. 학교에다가 뭐 맡기는 거 좋아요? 교육 맡기는 거.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제 교육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는 거. 시험에 관한 업무는 어디는 못 맡겨. 학교에다가는 못 맡긴다 그랬죠. 학교에다 못 맡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컨닝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고. 컨닝은 뭐 그 어디다가 맡긴들 컨닝을 뭐 못 하겠어? 다 하지. 컨닝은 다 하죠. 뭐 때문에?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그 학교에 따라서 뭐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학설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 경제학 교수가 학교로 문제를 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고대 경제학과 교수는 절대 용납이 안 돼. 응? 왜? 응? 그건 왜 안 돼? 아니 학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연대 놈이 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그 이듬해 이제 고대가 들어갔어. 고대 출제위원이 들어가서 뭘 냈어. 그럼 절대 누가 용납이 안 돼. 연대 교수는 절대 용납이 안 돼. 왜? 그건 이제 고대 놈이 내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걸 매일같이 싸울 거 아니야, 매번.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말이 잘 생각해 보면요.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학계론이라는 과목이 들어간 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게 잘못된 거냐면 이게 국가고시로 치루어지는 시험에 학문을 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학문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서 이론이 바뀌는데 그걸 국가고시로 내면 돼? 안 되지. 예, 그걸 내버리면 국가가 인정하는 결과가 돼버리잖아. 이게 국가고시니까. 예, 그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과목은 내도 되나? 아, 그럼요. 법과목은 왜 내도 돼? 아, 그거는 우리가 실정법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건 내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로는 내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예전부터 빼자고 했는데, 그럼 이제 대안이 뭐냐? 대안. 예, 대안이. 예, 그래서 이제 영어를 넣자. 예, 뭐 아니면 민사집행법을 넣자. 뭐 이렇게 이제 자꾸 대안을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학회의 또 영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학회라는 게 있을까요? 부동산 개론의 학회? 예, 거기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이거 왜 빼? 필요해.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니까 이제 못 빠지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네, 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자, 문제 갈게요. 공인중개사협회는 개공 등의 교육 업무와 시험 시행 업무 모두를 수탁받을 수 있다. 수탁받을 수 있지요? 예, 저 10번까지 갈게요. 넘었죠. 10번 포상금 제도. 포상금은 우리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급 사유에 보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가 첫째,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한 자.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무등록 중개업하면 그 신고한 사람은 돈 줍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한 사람을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신고한 사람. 그거 몇 년 몇천? 3년 3천. 자, 2번 부정등록 역시 신고한 사람도 돈 주는 이것도 몇 년 몇천? 3년 3천. 3번 등록증 양도되어 했을 때 몇 년 몇천? 1년 1천. 4번에 자격증 양도되어도 역시 1년 1천이에요. 근데 요 네 가지 해당이 되어지는 경우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범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는 게 뭐야? 막 징역형, 벌금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고하면 돈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뭐랑 뭐는 안 준다네. 금지행위, 뭐 이중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개공이 합법적인 개공이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은 포상금 제도하고는 안 맞다라는 얘기죠. 지급 요건은 네 가지가 있는데 동시 충족해야 돼. 그 지급 요건 밑에다가 가로 열고요. 동시 충족이라고 쓸게요. 그거는 네 개가 다 충족돼야 되는 거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 두 번째, 행정기관에 의해서 뭐 되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행정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행정관청에 의해서 뭐나 뭐를 하고 신고나 고발을 하고, 그죠? 신고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그 건에 대해서 뭐나 뭐를 하고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것. 그래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는 어디다 해도 됩니까?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밑에 지급은 반드시 어디서 지급해? 등록관청에서만 지급할 겁니다. 밑에 이제 지급 방법으로는 2명 이상이 공동 신고하는 경우와 거기다 채색 한번 할게요. 2명 이상 공동. 이러면 빨리 한 사람은 있고 없고 빨리 한 사람 없지요. 그럼 누구한테 줘? 균등 배분. 밑에 2건 이상의 신고 역시 채색하시고 2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예, 시간차가 있었다. 그러면 빨리 한 사람과 늦게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누구한테?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자, 밑에 문제.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OX, X. 뭐 틀렸어요? 왜 반드시가 틀렸죠? 일단 사유가 아닐 수도 있고, 예, 또 내가 신고나 고발을 하긴 했는데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어. 못 받는 거지 뭐. 또는 내가 신고를 했는데 제일 빨리 신고를 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안 해버린 거야. 뭐 그럼 못 받는 거죠 뭐.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자, 두 번째 포상금은 건당 얼마? 50만 원. 그런데 국가가 이 중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돈으로 따지면 25만 원 이내에서 보조 가능하고. 세 번째,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등록관청은 몇 달 안에 지급해야 돼요? 1월 안에. 자, 383페이지 오시고요. (1번) 시험 시행기간의 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OX, X 거기 하나 빠져야 됩니다. 뭐 빠져야 되지? 학교에다가는 시험 업무 못 맡깁니다. 2번 시도지사는 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2번도. 자, 뭐가 틀렸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예, 국장의 승인사항은 뭐밖에 없냐면 우리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규정 승인 얻는 거, 그다음에 책임준비금 전용 승인하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승인받는 거 두 개밖에 없어. 자, 다시 장관의 승인사항은 뭐하고밖에 없다고? 협회가 승인받는 거랑 또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고 시도지사가 장관의 승인 얻는 건 없어요. 이제 이 시도지사는 하는 일들을 장관의 승인하고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위탁을 하는 거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위탁하는 건 아니에요. 3. 공인중개사로서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자는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강사 자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2년 경력 갖고 교육하는 건 조금 부족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강사 경력은 몇 년? 3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X. 참고만 하세요, 그거는. 4.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 모두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5. 그 범죄 행위잖아. 예? 맞고. 형벌이 몇 년 몇 천, 3년 3천, 1년을 이거 받을 수 있는 자들이잖아. 맞고. 5.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하며 등록관청이 지급하죠? 건당 5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대. X. 뭐 틀렸어? 50만 원 이하가 아니고 그냥 5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냥 50만 원. 정액제인가요? 네. 만약에 50만 원 이하라면 5천 원을 줘도 할 말이 없잖아. 그럼 5천 원을 준다면 차비도 안 나오지. 그죠? 관청에 모고 가고. 뭐 할래? 안 하지. 자, 6번.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대. X. 왜 X? 그럼요.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는 어디나 어디에 해도 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해도 되고 지급은 그건 등록관청만 지급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6번 문제에 6번 문제. 6번 문제랑 7번 문제를 별표 한번 해주세요. 이게 좀 조심하셔야 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객관식 문제에서 나오면 상당히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6번하고 7번은 각각 별표해 주시고 7번 봐야지. 7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 그러니까 이제 포상금 지급 사유에 대한 신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줘라는 신청서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대. 5 맞고요. 왜? 돈을 주는 거는 등록관청에서 주는 거니까. 8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등록관청에 보조할 수 있는 비율 100분의 50이다. X.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9번.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포상금은 균등 배분 지급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왜 맞아? 2인 이상 공동했으니까 빨리 한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균등 배분 지급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접수가 될 때 건수로 2건 이상 잡혔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최초 신고자에게 주는 게 맞죠. 9번 맞았어요? 예. 10번. 예. 개공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예. 왜 제일 많이 받겠어요? 그럼요. 업계에 종사하니까. 예. 제일 많이 받아가고요. 거의 90%는 개공들이 받아가요. 자, 넘기시겠습니다. 384페이지. 1번 문제. 옳은 것. 1번.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개공. 요거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 사유가 아니야. 그래서 금지행위나 이중자 들어가는 거는 사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급할 수 없어요. 1번은 그런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틀렸고 2번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 모두에게 틀렸네? 예. 그럼 누구한테? 최초 신고자에게 줘야지. 예. 3.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됐을 전액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에서 4.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월 안에 아니고 1월 안에 지급해야 게 맞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건수 잡혔으니까 빨리 하고 늦게 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누구한테? 최초 신고. 예, 그러면 5번이 맞네요. 예. 그 2번 문항하고 3번 문제하고 우리 지난번에 어떤 거 풀어봤나요? 다 풀었어요? 아, 그럼 넘어가죠. 뭐. 다 풀었으면 넘어가고. 안 풀었으면 풀어드려요. 4번 가볼게요. 예, 다 풀었다면서요? 예, 예. 저하고 풀었나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다 풀었으면 넘어가죠. 심지어 별표까지 했어요? 예,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예, 4번이요. 4번.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이걸 행정수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런 게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혹시라도 나오면, 이렇게 좀 원칙을 갖고 푸시면 돼. 관청에서 돈을 왜 받아? 수익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유. 비용이 들어가니까 받는 거지. 응? 비용이.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등록증 교부할 때 비용 발생해? 네. 어떤 비용? 종이값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비용이 생기니까. 자, 기억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돈 내? 왜 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설치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 뭘 줄 거야? 신고 필증을 줄 거 아니야. 신고 필증 뭘로 만들어져 있어? 종이값 받아야 돼? 예, 받아야지. 돈 받는 거야. 그래서 니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돈 받아? 예. 근데 이거는 왜 받지? 등록증을 주니까 돈 받는 거야. 그죠? 자, 디귿 자격증 교부할 때도 돈 받아야 돼? 아니, 원칙은 받아야지. 종이값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건 이미 냈어. 언제 냈어? 시험 볼 때. 그래서 이거는 뭐에 포함? 응시수수료에 포함이야. 네, 응시수수료에 포함.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내면 뭐까지 하는 것이 본전인 거예요. 이제 합격해서 자격증 받는 게 본전이야. 뭐 대단한 이득 보는 게 아니라고. 그거 받는 게 본전인 거예요. 예. 본전은 하고 살아야죠. 예. 자, 그러면 디귿번은 빠지네. 예, 닐 설치 신고 필증의 제어교부 돈 받아? 왜? 종이값 받아야지. 예. 자, 그다음에 미음번 휴폐업을 신청할 때는 돈 안 받거든요. 왜 안 받아? 예, 뭘 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신고만 수리한다고. 이건 돈 받지 않는 거예요. 예. 그 4번 문제 밑에다가 좀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무료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무료야.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못 풀어. 왜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뭘 줘? 신고필증을 주잖아. 근데 그거는 돈을 안 받는다고. 그건 왜 안 받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하게끔 만들고 돈 받아버리면 그럼 그건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그거는 법에 근거 없으면 못 받은 거니까 그거는 예외적으로 무료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 딱 하나 제가 말씀드린 기준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거는 뭐 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행정수수료가 없다. 그거는 강제로 하게 만드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긴 뭘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그거 하려면 귀찮지 뭐. 그리고 업다운 계약서도 못 쓰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5번까지 풀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이제 행정수수료에 관한 문제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돈 내나요? 네. 사무소 등록할 때도 내고 휴업 신고할 때 안 내고 등록증 재교부할 때 내고 시험에 합격하여서 자격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는 안 내. 왜 안 낸다 그랬어요?
예, 응시수수료 포함. 그러면 처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재교부 받는 사람은 그때는 내야 돼. 예, 그때는 비용 발생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9장. 다음 주에 참 우리 수업 없습니다. 참 다음 주가 현충일이라서 아닌가? 맞죠? 6월 6일 날이 현충일 맞죠? 현충일 날이라 수업이 없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없고 13일 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